예, 장관님, 그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여가부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실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피해자 법률 구조 현황입니다. 공대위에서 현재 피해자 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 사건의 소송 비용이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가를 보면 피해자 17명 모두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법률 구조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무료 변론과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변호인단 한 변호사는 여가부 법률 구조 지원금은 시간급으로 따지면 100원도 안 되는 수임료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다수고 재유포 피해가 지속되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런 지원 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 구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법률 구조 기금도 조기에 소진되어서 하반기에는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7월까지 지원 건수가 증가하다가 8월부터 확 떨어집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해진 예산에서 지원 건수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장관님, 국가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법률 구조도 못 받고 민간 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게 올해만 일어나는 현황이 아니라 지금 5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년 성폭력 피해자 법률 구조 예산안도 증액 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예산은 여가부 장관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설득 가능하고 증액이 가능하고 증빙이 너무 쉽잖아요. 저도 예산을 놀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여가부가 정말 이건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의 부족도 있지만 예산의 개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가부의 법률 지원 예산은 그 피해자별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그 피해자가 1차 사건에 대해서는 1차 지원은 얼마나 저희가 노력을 하셨는지가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1차 지원은 저희가 다 했는데 그게 이제 가지를 쳐서 계속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이 지금 한두 해 진행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피해자 지원이 이 성격에 맞춰서 그걸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가 시간당 1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5년이 진행된 상황에서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거 여가부가 이거는 정말로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전 국민의 지금 관심 사안이고. 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관님, 12월 11일 날 랜덤 채팅 앱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됩니다. 결정 고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화면 봐주시죠. 저희 위원실에서 여성가족부와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제출받은 랜덤 채팅 앱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정작 고시 기준인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증을 충족하는 채팅 앱은 고작 평균 58.4%에 불과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19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표시했다고 해서 청소년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느냐 여가부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해 매체물로 표시되었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실명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허울뿐인 채팅앱 규제에 대해서 여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앱에 청소년이 접근하면 적발에 형사를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온라인 그루밍이 위법도 아니고요. 성매매로 유인되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적발하고 형사 고발을 한다는 거죠?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형사 고발을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지금 이제 근거가 지금 제대로 좀 마련되지 않은 건데 여기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성매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저희 의원실에서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규모를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중고생 약 4만 명 정도가 랜덤 채팅 앱에서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고 있는데 SNS, 개인 메신저,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해외에 IP 주소를 둔 채팅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채팅, 유튜브 등으로 청소년 성착취 유통망이 옮겨갔다고 지적합니다. 장관님,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고시 적용 대상에서 다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아니요, 이 취하고자 플랫폼이 합니다. 다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고시에 이게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NS 사이트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 대상에서 그 사람들을 다 그쪽을 빼버리고
이제 랜덤 채팅 앱 사업자들이 이미 시장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또 뒷북을 치는 이런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앞서 나가지 못하고 뒤서 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이라도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 포함시키고요.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플랫폼에는 청소년의 접근을 즉각 차단시켜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디지털 성폭력에서 마음이 제일 갈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네, 저희가 이제 랜덤 채팅 앱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 이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주관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